안녕하세요. 사주읽기입니다. 오늘은 간목일간의 경자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일간의 경자년은요, 천간으로는 경금이 편관이죠. 그리고 자수는 정인입니다. 그러면 편관이 정인을 끌고 온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인의 그런 구조가 되는데요. 만약에 천간에 두 번째 사주처럼 임계수라는 임수나 계수 하나만 있어도 상관없겠죠. 인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경금이 인성을 생하는 관인의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관을 받아들이는 통로로 인해서 관이라는 단체에서 인성을 생해주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지지에 있는 구조까지 좋다라고 한다면 결재권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진급의 의미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사주처럼요, 이렇게 경금하고 간목이 마주보고 있는 구조다라고 한다면요, 갑경충이 일어나는 그런 해가 되죠. 근데 만약에 일간과 마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스트레스가 강한 그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지지로 이 자수를 받아주는 구조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아주 강한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만약에 갑오일주의 경우는요, 경자년이 천간에서도 충을 하고요, 지지에서도 충을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원국 자체가 갑오하고 지지로 좌우충이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요, 올해는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운전을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는 좌우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지가 좌우충으로 인해서 안정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떠나서 밖으로 바쁘게 돌아다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천간에 을목이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요, 이 경금이 오면서 을경합을 합니다. 겁재을목하고 합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간목이 만약에 여성일 경우는요, 이 관이라는 남자가 을경합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양다리를 걸치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는 을목한테 내가 뒤지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급에서 밀릴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지에서는 자수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또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는 이 경금이라는 편관이라는 스트레스를 이 을목이 잡아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나의 힘든 것을 겁재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간으로 병정화라는 식상이 드러나 있는 그런 구조다라고 한다면요, 내가 이 병정화를 생해서 이 편관이라는 어려움, 힘든 일을 내 활동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는 그런 해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분주하고 힘든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천간에 무토가 드러나 있다고 한다면요, 경금이 옴으로써 간목이 무토 위에서 경금하고 서로 대치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경금이 간목을 극하면 간목은 또 무토를 극하는 그런 악순환이 됩니다. 지지로 수기가 좀 강한 구조다라고 한다면 이게 훨씬 줄어들겠지만 화기가 강한 구조는 간무경의 구조로 뭔가 치고받고 하는 그런 물상이 되기 때문에 몸이 상하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고요. 이 무토라는 편재 활동하는 무대 자체가 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겠죠. 하지만 올해 경자년으로 자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아주 최악의 경우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간목이 기토하고 갑기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한다면요, 이 경금이 와서 갑기합을 깨겠죠. 그러면 이 간목 입장에서는
갑기로 활동성 자체가 경금에 의해서 뭔가 완벽함을 요구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조종을 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고요.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물상으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주입니다. 경신년, 갑신월, 갑술일주입니다. 탤런트 인교진 씨의 사주입니다. 올해는 경자년이죠. 그러면 연하고 월이 동한 그런 의미고요. 지지에서는 지금 무자대운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수가 경자로 복음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 신자로 뭔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천간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토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간무경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간목 입장에서는 경금이라는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해가 될 수 있는데요. 지지로는 신자로 수기가 그래도 강한 그런 해가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든 그런 해는 아니고요. 강도는 많이 줄어드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월에 또 비견이 이렇게 간목이 본인을 치는 걸 중간에서 막아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혼자서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간목이라는 비견과 함께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인교진 씨 같은 경우는 곧 MBC에서 새 예능 프로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실 예정이시라고 합니다. 혼자 출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하고 예능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하고 함께 출연하는 모습으로요. 이 비견의 역할이 중요한 해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무자대운인데요. 무토라는 편제가 천간에 드러난 그런 모습이에요. 원래는 원국에는 땅을 의미하는 글자가 시에는 있을 수는 있지만 연월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무토가 드러남으로써 무토 편제 넓은 무대가 생기는, 그래서 무대 위에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활동 범위가 넓어지는 그런 대운이 됩니다. 2015년 갑오년에는 같은 탤런트시죠. 소희연 씨하고 결혼도 하셨죠. 연애에 이렇게 편관이 있다는 것 자체는 어린 시절에는 굉장히 반듯한, 착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월도 신월이에요. 그러면은 편관격이 되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반듯한 이미지,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장학금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간목일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편관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순수하고 착한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근데 13살부터 병술대운이 옵니다. 그러면서 식상이 이렇게 천간으로 드러나게 되죠. 그전에는 사실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 시기가 되면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병술대운 2000년 경진년에 MBC 29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하셨는데요. 경진년 자체가 경금이 드러났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 그리고 사회에서의 변동 변화이기 때문에 원래는 영어 영문을 전공하셨는데 이렇게 연예인의 길을 걷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식상을 써서 드러내고 싶은 생각으로 연예인 생활을 시작하셨지만 사실 원국 자체가 편관이 강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식상이 그렇게 강하게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식상으로 관을 제대로 익히는 게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이게 식상으로 관을 치는 그런 의미로도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연기에 있어서 좀 악평을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역할도 비중이 없는 역할 위주로 하셔서 좀 무명 생활이 길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희연 씨하고 결혼을 하면서 오히려 소희연 씨의 남편으로 더 알려지게 되셨죠.
갑신월 자체는 가을입니다. 그리고 갑신월은 수확을 하는 계절이에요. 거두어들이는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그런 물상을 드러내는 월이 갑신월 을류월인데요. 아버지가 이 갑신이라는 글자를 쓰고 연은 또 경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갑목을 거두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원래 만약에 이렇게 갑목이 약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면 좀 안 좋은 의미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신월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사업의 물상으로 많이 드러나는데요. 아버지는 원국 자체가 금기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금물상인 전선, 케이블 이런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새로운 출발, 좀 새롭게 예능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좀 있겠지만 신자로 그래도 새롭게 출발을 해서 수월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능을 통해서 좀 더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사주입니다. 이민년 개축월 갑술일입니다. 공지영 작가의 사주입니다. 올해는 경자년이죠. 경자년은 경금, 관성이 드러나는 해로 원국에는 관성이 없어요. 이게 축중에 신금, 술중에 신금이 있긴 하지만 시에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렇게 천간에는 드러나 있지 않은 모습인데 대운에서 계속 관운으로 흐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성이 거의 있는 사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무신대운하고 정미대운의 교접기예요. 그래서 무신대운으로 보면은 이 신금이 동한 그런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정미대운이라고 한다면 올해는 사실 그렇게 크게 동한 그런 의미는 없지만 경자가 이렇게 드러나면 경금으로 수기를 생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관인의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지지로는 자수로 임목을 생하고요. 자축이 일어나고 술토에 의해서는 조금 상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지만 크게 강한 그런 강하게 동한 그런 모습은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의 공지영 작가의 그 무신대운에서 강하게 드러난 이미지가 조금 바뀌는 그런 모습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무신대운에는 천간으로 무게합이 일어나고요. 무게합이라는 건 화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갑목하고 무게합은 맞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국 자체가 축월이고 수기가 임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지만요. 자신이 개수라는 인성을 쓰면은 갑목이 무토라는 사회적인, 무토는 편재잖아요. 사회적인 자신의 위치를 깨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대운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임수가 있기 때문에 최악으로 치닫지는 않은 그런 의미가 되고요. 내년에는 확실하게 정미대운으로 넘어가는 해기 때문에 정미대운 자체는 축술미 사명이 일어나는 그런 대운이죠. 그리고 내년에는 신축년이기 때문에 축술미가 동하는 그런 의미가 강한 해가 됩니다. 그래서 공지영 작가의 경우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변동 변화가 큰 뭔가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자체가 사실은 이 시주를 살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풀이는 완벽한 풀이가 될 수는 없지만요. 이분의 그 작가의 삶 그리고 이혼을 좀 3번이나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이혼을 많이 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갑경충이 일어나니까 경금과의 충돌이 되고요. 그거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만 수기가 있기 때문에 관인의 구조가 돼서 오히려 그동안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모습이 조금 조심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그래도 병자월, 정축월 자체는
자신의 식상이 드러난 그런 월이었기 때문에요.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지영 씨의 논란은 보통 트위터 활동에서 시작되었는데요. 원국의 인성이 굉장히 강한 그런 구조예요. 인성이 강하다는 건 반대편에 있는 식상을 잡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사실 말이 강한 의미는 아닙니다. 이분은 보통 글로 표현하는 걸 더 편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가를 하시는데요. 임계수가 이렇게 혼잡이 되어 있어요. 인성도 한 가지만 쓰면 좀 덜한데 이렇게 혼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로 드러나지 않나, 좀 사차원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또 추걸이에요. 추걸은 추운 그런 계절이죠. 그리고 술토도 가을을 의미하고 인목 자체도 봄을 의미하는 그런 글자이기 때문에 원국 전체가 다 차가운 그런 기운으로 강한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지영 씨 같은 경우는 글을 쓸 때 자신의 생각을 있는 대로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미사여구를 넣을 필요를 느끼지 못해요. 만약에 을목이나 좀 더 따뜻한 목화가 강한 그런 구조였다 하고 한다면 좀 더 미사여구를 더 넣어서 자신의 글을 읽는 상대방을 좀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사실 이분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이 글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런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주가 겨울이기 때문에 차갑습니다. 그래서 뭔가 트위터를 할 때도 굉장히 할 말만 하는 차가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운 자체도 계속 금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그녀의 스타일이 그러한 스타일이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사실 인간은 모두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공지영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성이 강해요. 그리고 축토라는 연월에서 보면은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땅도 있고요. 또 여기 근이 있기 때문에 받을 것도 많고 별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그냥 조금 화기가 약하기 때문에 양적인 기운이 약해요. 그러면 내부에서의 의미가 강한 그런 모습으로 글을 쓰고 공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긴 하지만 연월 자체는 간목에게는 좋은 의미가 됩니다. 받을 게 많은 그런 의미로 아마 재산도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하지만 공지영 씨 같은 경우는 결혼을 통해서 남녀 간에 평등하지 못한 그런 경험을 하셨죠. 이혼을 3번 하셨다고 하는데요. 사실 남녀 간에는 역할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아이를 임신하지만 남자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신한 아이에 대한 그런 감정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거에 있어서 조금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의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서로 다름의 문제인데, 공지영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성이 강하기 때문에 살면서 받기만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구조가 평탄한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 실패라는 그런 단어를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달라지는데요. 보통 결혼을 하면 여자는 남편을 내조하고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그게 이제 여자의 본분이다라고 공지영 씨가 태어난 이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받으면서 자란 그런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남자는 보통 여자를 사랑해주잖아요. 그리고 집안일도 나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집안일도 그리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도 분명히 나누어서 해줄 것이다.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 시절 대부분의 남자들은 가부장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요즘도 사실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일부분이 잘해준 남자가 있긴 하지만
집안일을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시절에는 더 적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가진 것도 많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받을 게 많다는 것 자체는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게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도 드러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주가 전체적으로 차가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지 못한 행복한 가정에 대한 그런 게 이제 자신을 분노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그러한 생각을 가진 남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그녀의 글 자체가 좀 페미니즘적인 성향이 강하죠. 그리고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평등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기존 기득권이 아닌 좌파 쪽에 서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어느 한쪽에 서 있다는 건 자신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죠. 어느 쪽이 옳다 이렇게는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것일 뿐이니까요. 그래서 연월이 이렇게 임계수로 인성이에요. 인성은 나를 키워주는 인자죠. 어머니의 성분입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연월 전체가 다 엄마의 품에서 안정적으로 자라는, 그냥 받기만 하는 그런 구조예요. 천간에 인성이 혼잡되어 있다는 것 자체는 생각이 많다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생각, 그리고 상상. 그리고 금운으로 흘렀기 때문에 금수조합이고 축토에도 또 금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영리한 그런 구조예요. 그럼 공부도 굉장히 잘하고 많이 하는 그런 모습이 되죠. 전체적으로 양기보다는 음기가 강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활동하는 그런 위주로 활동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수기는 생각을 의미하고 이게 전생의 기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현실이 아닌 공상의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성은 작가에게 꼭 필요한 요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은 이렇게 부잣집에서 유복하게 성장했습니다. 대운 역시 관인으로 흘렀기 때문에 시간에 있을 수는 있지만 원국에는요 식상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 술중에 정화가 들어있긴 해요. 그리고 병화가 인중의 병화. 그래서 이렇게 식상이 지장간에 숨어있긴 하지만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말이나 행동보다는 이렇게 인성이라는 글로 표현하면서 살아오셨고 유일하게 요시기하고 요시기에는 식상을 그 기운을 쓰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인성이 강한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식상의 기운을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에요. 활동성 그리고 말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하죠. 그리고 원국 자체의 비겁이 그렇게 강한 사주가 아니고 그냥 여기 근으로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몸도 강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보통 여자들도 결혼한 후에는요. 뭐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 하는 게 다 처음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하지만 공지영 씨의 경우는 이 사주 구조의 이유 때문에 좀 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혼을 좀 많이 하셨는데요. 일지궁 배우자 자리는 술토이죠. 그리고 월에 축토하고 축술형이 됩니다. 배우자 자리가 안정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대운에서는 계속 관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관으로 인성을 생하는 관인으로 나에게 사랑을 주는 남자는 계속 생기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일지궁 술토의 자리는 인호술 양기가 마감된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면 남자들한테는 사실 이게 편안한 그런 자리는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간이 간목이에요. 간목은
보통은 순수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 성향으로 쓴다 그러면 일제 또 토를 깔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하고는 사이가 좋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축술형이 동할 때마다 일지궁이 깨지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그러면 이 일지궁이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남편 자리가 좀 힘든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이 축술형 자체를 글을 쓰고 다시 고치고 하는 지필의 그런 물상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작가의 물상으로 잘 쓰고는 계시지만 사실 심리적으로도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해대운 20대 초반에 첫 결혼을 하셨다고 해요. 이 신해대운의 이 신금이라는 남편, 관성 자체가 해수를 끌고 왔잖아요. 신해라는 이 의미 자체가 철학적인 이런 간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남편분은 작가였다고 합니다. 근데 91년 신민년에 축술형이 동하죠. 그리고 미토까지 왔기 때문에 축술 및 사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해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혼의 그 이유는 남녀 차별 그리고 가사 분담이 그 원인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경술대운 계유년에 두 번째 결혼을 하십니다. 근데 경술대운 자체도요, 술토가 왔기 때문에 축술형이 동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게 좋다고는 볼 수는 없는데요. 두 번째 남편은 영화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축술형의 물상을 남편이 써서 폭력이 원인이 되어서 을해년에 이혼을 하셨다고 해요. 아마 갑술년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갑술년은 일간 자체가 갑술이기 때문에 배우자와 밀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결혼하자마자 사실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은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혼은 대학 교수셨다고 해요. 그런데 세 번째 분하고도 또 이혼을 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초년에는 사랑을 받는,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남 부러울 것 없이 사셨기 때문에 보통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이 여전히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 여자라면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와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알콩달콩 사는 게 모든 여자들의 바람이겠죠. 공지영 씨 역시 그러한 삶을 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는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물질적인 삶, 정신적인 삶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만드셨어요. 일치가 안 돼요. 물질, 정신이 모두 만족된 완벽한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양의 이치 역시 그러하죠. 그래서 그녀에게는 이 완벽하지 못한 결혼 생활이 그녀의 작품 활동에 몰입하도록 한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간목일간의 경자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